자, 시작합시다. 일단은 현대소설은 심화국어 하시는 분들만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심화국어 하시는 분들만 드릴게요. 니네 챙겼어? 끝날 때 챙길게요. 뒤질래? 아유, 말 들게 안 들어요. 너나 잘해, 수영아. 자, 그래서 여기 지봉전이 나오는데 지봉전은요, 그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지봉유설을 쓴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효종도 나오고요, 이수광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이름이? 복상이라고 하는 애도 나와요. 김복상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꿈인 것 같아요 조금. 자, 그래서 임금이 밤에 책을 보다가 라고 돼 있죠. 임금이라고 하는 여기 줄거고요, 효종이죠. 효종 됐나요? 페이지 151페이지. 자, 효종이 밤에 책을 보다가 달을 보려는 흥이 일어나 환관 여러 명과 함께, 환관은 뭐예요? 내시 됐나요? 그래서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애련정, 덕수궁에 있는 정자입니다.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어떤 사람들 여기 줄거고요. 이게 누구냐면 복상이하고 궁녀예요. 복상과 궁녀. 처음에는 도둑으로 의심하여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니 정령 경치를 즐기는 궁인들이었다. 친히 가서 보니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친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와 함께 팔을 나란히 베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궁녀들은 다 누구 거? 왕 거. 됐어요? 그래서 세종이 그렇게 자식이 많죠. 세종 마누라가 한 6명인가? 7명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처가 1명이고 첩이 6명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공주들까지 다 합치면 18명인가? 17명인가 그래요. 자식 수가. 엄청 많죠. 됐나요? 근데 비공식적인 얘기로는 아마도 비공식적인 자식도 있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세종이 좋아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고기에 환장한 사람이었어요. 안 먹는 게 없었어요. 진짜 고기 부위는 다 먹어. 심지어는 뭐도 먹었냐면 이게 그 한식대첩에도 나왔었거든요. 세종이 즐겨 먹었던 보양식이래요. 뭘까요? 우리와 친숙한 짐승이에요. 양, 땡. 말, 개, 땡. 닭, 빙고. 응. 닭의 어느 부위일까요? 머리, 볼, 닭의 그냥 원색적인데 그냥 얘기할게요. 닭의 고환을 즐겨 먹는다고 해요. 됐나요? 그게 정력 음식이래요. 근데 냄새가 굉장히 역하거든요. 근데 그 요리를 잘 하면 맛있대요. 심지어는 나는 그것도 봤어. 그 마스터 셰프 USA가 있어요. 마스터 셰프 USA. 거기 고든 램지가 나와요. 고든 램지가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거든요. fucking idiot 막 이러면서. 근데 버팔로 고기가 미션으로 나온 거야. 버팔로 한 마리를 통째로 도축해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데 버팔로 고기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좀 질겨요. 그리고 냄새가 누린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초반 미션에서 꼴찌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이제 1등 했던 애가 그 선물을 준 거지. 이 여자가 그 전 미션에서 1등 했다가 이제 그 초기 미션에서 1등인 사람한테 베네핏이 가는데 그 베네핏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주고 싶은 고기를 아무한테나 주는 거야. 근데 다른 놈이 된 거지.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장애가 있거든요. 귀가 안 들리나 그래 잘. 근데
이 여자한테 이제 이 여자가 우승 후보처럼 보이니까 뭘 줬냐면 버팔로 고환을 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걸 요리를 해서 왔는데 고든 램지가 아주 좋아했어요. 먹으면서 주시, 아주 향을 잘 잡았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세종이 좋아했던 게 고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후궁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들 됐나요? 그 다음이 학자들을 갈구는 거예요. 이 새끼들 그러면서 특히나 학자 말고 신하 중에서 가장 많이 갈굼당했던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 장영실하고요. 그리고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이 세종한테 저 여기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표를요 10대번을 써요. 다 반려당합니다. 다 찢어요.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보지도 않아. 열어보지도 쫙 찢어버리고 전하 제발 읽어보십시오 그러는데 넣어둬 그러면서 책상 속에 넣어두고 심지어는 황희정승이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3년상을 치러야 되잖아. 3주 만에 복귀. 어떡해. 세종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괴롭겠구나. 내 너를 위해 선물을 내리겠다. 뭘 줬을까요? 고기를 줬습니다. 소고기를 그때 당시 소고기 되게 비싸요. 소고기를 거의 한 20근인가 30근을 들어요. 그걸로 이제 어머니 제사상에 올리라고. 그러고는 출근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전하 저희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3년의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는데 괜찮아. 내가 왕이잖아. 내 말이 곧 법이야. 나와. 아니 전하 그게 나 가마 보냈으니까 타고 와.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전용 가마에다 태워서 와요. 그러면 또 갈고요. 됐나요? 나중에 황희정승이 진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78세인가 그랬어요. 78세 그 나이에 78 그때 당시에 78세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90, 100 요 정도 돼요. 그때까지 계속 굴린 거지. 그리고 나서 황희가 몸에 병이 나요. 그래가지고 전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젠 진짜 노세에서 전하를 보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을 이제 올리니까 사표를 올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받아줬대요. 받아주고 황희가 집에 가고 나서 원래는 그러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에 잔치를 하는데 황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을 싸서 튀었어요. 왜? 또 부를까봐. 됐나요? 근데 그동안 과로를 했던 거죠. 고향 내려가서 석 달 만에 죽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세종이 좋아했던 게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와 함께 팔을 나란히 대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요 금지된 연애입니다. 왜? 왕의 여자를 건드린다. 이건 반역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운영전이라고 하는 작품 봤었죠. 거기서도 안평대군이 너네는 나 말고 다른 남자 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딴 남자 봤죠. 김진사를 보죠. 그리고는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죠. 둘 다 죽는. 됐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금지된 연애를 하게 되면 궁녀 건들면 어떻게 된다? 사형, 유배. 너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맞네. 삼조.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아버지 대 싹, 내 때 싹, 내 아들 때 싹 다 없애버려요. 씨를 말려버립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국법으로서 논할진된 죄는 주살에도 용납되지 못하나 주살, 죽여도라는 얘기예요. 죽여도 용납되지 못하나 은혜로서 은혜와 사랑이죠. 은혜와 사랑로서 살필진된 정리상, 정리가 뭐냐면 인정과 도리예요. 인정과 도리상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임금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금은 한삼 한 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나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자애로운 마음이 드러나죠. 자애로운 마음. 됐나요? 아, 나 같으면 죽였어 그냥. 됐나요? 미쳤네 그러면서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되게 자애심이 많아.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을게요. 되게 자애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곧 임금이 다녀간 것을 깨닫고는 몹시 놀라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 다만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겨우 며칠이 지나자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관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관리들. 그래서 대간들이 상소문을 함께 올려서 복상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복상의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으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벌을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처벌하자. 유배를 보내든 죽이든. 되나요? 임금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허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처벌을 보류합니다. 처벌 보류. 이때 전직 판서 이수광이 있었는데 이수광 여기서 죽었고요. 얘는요 도덕적 확신이 있는 애요. 칼 같은 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되나요? 자, 이수광이 있었는데 호가 지봉이며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다.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니 한나라의 신하 급암에 견줄만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한나라 때의 충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다 고사를 인용한 거죠. 그는 임금에게 급히 백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선다고 힘써 아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조선시대 참수 이건 진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니면 안 해요. 됐나요? 거의 사약으로 그냥 다스립니다. 왜? 신체 발부 수지부모죠. 그래서 신체를 상하게 하질 않아요. 됐나요? 됐어? 근데 정말 대역죄인이면 그 사극에서 나오는 망나니들 나와서 칼 가지고 목 자르죠. 근데 걔네들 왜 춤춰? 신났어. 멋있어. 신나서? 아싸 쓴다 사람 뭐가지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부정타지 말라고? 아니에요. 제사.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걔들이 춤을 추면서 뭐한다? 칼날로요 땅바닥을 자꾸 때리거든요. 왜? 이렇게 하면 칼날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죠. 날이 나가죠. 한 방에 안 잘려요. 좀 계속 쳐야 돼요. 아.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임금도 하는 수 없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금도 하는 수 없어 사형만은 감하여 복상은 제주도에 위리안치 하도록 하고 위리안치 이게 감금형입니다. 유배를 보내서 집 주위에다가 가시덩굴을 둘러버려요. 그런 다음에 못 나오게 합니다. 원래 양반들이 유배 가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밖에도 놀러 다니고 그래요. 됐니? 근데 아예 못 나오게 한 거지. 그러고는 밥 같은 거 식량 넣어줄 때만 그 가시덩굴을 치우고 넣어주고 다시 닫아버려요.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죄고요. 이게 추사 김정희가 당했던 거예요. 추사 김정희가 당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위리안치 하도록 하고 궁녀는 강계에 귀양 보내도록 명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신하들을 달랜 거야. 신하들을 달랜 거예요. 자, 어느 날 임금은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주연 잔치자리입니다. 잔치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를 내놓게 하고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신하들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소재입니다. 신하들의 도덕성 시험 소재. 신하들의 도덕성 시험 소재. 술자리를 굉장히 잘했던 왕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누굴까요? 세조. 정조? 태종 이방원입니다. 아하. 이방원은 그 술자리에서 거의 하루 걸러 하루 술을 먹었거든요. 술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신하들의 충성심을 계속 시험해요. 그리고 혹시나 얘네가 말 잘못하잖아? 그럼 다음날 바로 처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역심 품고 있었지? 그러면서 제거해버려요. 됐나요? 그러니까 술자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나 윗사람하고 있을 때.
나도 예전에 한번 실수한 적 있어. 아, 그래가지고 대형 학원에 있을 때인데 그때 내가 평강사였거든. 근데 거기 이제 부장님이 있었어. 부장 선생님이 있었어. 강사가 있었는데 술 먹고는 취해가지고 꽐라가 돼가지고는 끊겼어. 끊겼는데 그 사람한테 이름 부르면서 내가 반말을 찍찍했대. 그 사람 이름이 귀복이었거든. 귀복아, 왜 이렇게 맨날 인상 쓰고 나한테 지랄이야? 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부장이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잠깐 옥상 올라가서 담배나 한 대 피자.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데 어제 일 기억나? 아니요, 안 나는데요. 끊겼구만. 술 좀 작작 먹고 그러더니 가더라고. 왜 거기서 자기가 화내면은 이게 소인배 같아 보이잖아. 됐어? 하남자 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용서해주는 척하면서 넘어가더라고. 근데 뒤끝 계속 가지고 계속 뭐 서류해가지고 가져가면 다시 오라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반려하고 계속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번에 술 먹고 한 번 더 지랄했습니다. 복수! 그러면서 왜 자꾸 나만 갈고 하고 그러면서 또 그때는 안 취했어. 안 취했는데 일부러 혀 꼬고는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라고? 듣는 사람 필름을 더 끊는다고?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자, 범해가 죽을까 한 긴 의자를 내놓게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했다. 대소신하들 중 본댁 밖의 방에, 그러니까 집 밖에 따로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그러니까 바람 안 피는 놈만 여기 앉으라는 얘기. 됐네. 그래서 집 밖의 첩이라고 하면 거의 대체로 누구? 기생 같은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랬더니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렸으나 유독 지복만은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으며 말했다.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다른 신하들과 대비되는 모습. 심지어는 율곡 이이도요 그런 말을 했대요. 술자리에서. 사내대장부가 여인 한둘 정도 앉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풍류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율곡 이이도. 됐나요? 이순신 장군도 첩이 있었습니다. 첩 2명에 시크릿 첩이 한 명 또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됐나요? 그래서 본마누라 하나, 첩 2, 거기다가 시크릿 첩이 하나 또 이렇게 있어요. 무슨 시크릿 주주도 아니고. 네. 나도 그거 읽고 알았어. 난중 읽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뒤져봤거든. 그랬더니 그건 아마 첩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숫자 같은 게 써져 있는데 그게 몇 번 합공을 했는지 그런 거 써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래서 일기장 간수를 잘해야 돼. 네. 그래서 일기에다가 아무나 막 쓰면 안 돼. 큰일 나.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임금은 더욱 크게 칭찬하고 탐복하였으며 감탄했다는 얘기죠.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의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에 감복했다.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에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요? 지봉의 반대 때문이죠. 지봉의 반대 때문이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인간이다 보니까 얘가 반대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하도 첩이 있으시죠?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요. 어느 날 임금이 지봉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뜻을 말했다. 평양 감사가 올린 계의 내용에는, 계라고 하는 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가 쉬우므로 본디 중신이 아니고서는 중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하. 됐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하가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어. 그뿐 아니라
평양감사의 산수는 여기 가명의 산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가명의 산수는 나라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거늘 경이 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를 마음으로 다한다고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년의 경치를 즐기는 낙으로 여기어서 태평 세계를 펴넓힌다며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경치를 핑계로 출장 갈 것을 권유한 거야. 경치 핑계 출장 권유. 됐나요? 근데 이게 다 계산이 있는 거였어요. 박정원 말로 드리겠지만 가주시오. 행차를 전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오부채 하나를 주었다고 하고 단오부채 여기 줄거고요. 이게 신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신하에게 주는 선물. 근데 지봉이가 이것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계속 보시면요.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노니 경은 사양하지 마시오. 자, 선물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윤빈이가 수연이한테 뭘 선물을 했어. 근데 수연이가 그걸 나한테 선물했어. 기분 좋아 나빠? 아, 일어난 일이 아니야. 됐어?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뭐 먹을 걸 만약에 주게 되면 잘 안 받는데 받았을 때 누가 탐내면 그거는 제가 못 먹게 해요. 애들이 선생님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보고 있다가 먹어? 내가 산 거는 그렇게 얘기해요. 먹고 싶으면 먹어. 그러는데 학생들이 준 거는 절대 못 가져가게 해요. 이거 안 돼. 왜요? 저번엔 먹으려며. 아, 이건 누가 줬어. 남이 준, 야, 너 남이 준 선물을 너 뺏어 먹으려고 그게 사람이냐? 내가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요, 계속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양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려. 교지가 명령서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기생으로 하여금 지봉을 유혹해 회전시키라고 명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복상을 복귀시킬 계책이죠. 복상을 복귀시킬 계책.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런 실수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너도 몸소 경험해봐라. 거울 치료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는 이제 평양에 갔는데 지봉이 정말 깐깐해요. 그래서 웬만한 기생들이 와서는 꼬셔도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평양에 간 지봉은 노련한 기생 백옥의 유혹에 넘어가. 백옥이는요 나이가 어린 기생이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어요. 중후한 매력. 그걸로 얘를 꼬신 거지. 그래서 지봉이가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됐나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애야. 그래서 백옥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신의 절개를 깨뜨린다. 이공 여기 줄거고요. 이게 누구예요? 수광이에요. 이수광. 됐나요? 이공은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그 백옥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회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동침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달의 시간이 끝나서 얘가 다시 돌아온다고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떠나시면 이제 우리 못 보는 거네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하나 주시고 가시지. 그러니까 그래, 뭘 주면 되겠소? 이 늦바람이 무섭다고 뭘 주면 되겠소 이러는데 그 부채 나 주세요. 아니 이거는 그 전하께서 내리신 절 사랑하지 않으시는데요? 실망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지봉이가 줘요. 줄고 나서는 와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얘는 위선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위선적 X. 됐나요? 소신은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은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성은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백옥에게 준 거예요. 임금 앞에 어찌 꺼리어 숨기겠습니까? 임금의 교명이 명령이
이렇게 되매 소신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탐복하며 말하였다. 임금에게 아름에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이로다. 자,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떠했는지 직접 물었고 이공이 그것에 대해 알고 나니 임금이 이공에게 술을 내렸다. 이때 백옥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때 백옥은 병풍 뒤에 있었지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면 궁궐에 와 있어요. 왜? 서프라이즈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됐나요? 자, 그래서요. 이공은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 왜? 왕이 뭐 주면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받아야 돼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못 본 거야. 자, 그래서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백옥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드리니 이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어 받아서 마셨다. 탐스러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탐스러운 쪽진 머리와 옥으로 된 귀걸이,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외양묘사한 거죠. 외양묘사. 모습이 술잔 중에 빛이었다. 이에 이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다.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술잔에 깁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깁사가 뭐냐면요 비단입니다. 비단. 됐나요? 자, 비단으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이 어인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백옥이 온 사실을 모릅니다. 백옥이 온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 깁사로 된 모자가 뭐냐면 기생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차양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이공이 술 마시기를 마치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경은 시험 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감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자, 이공은 잠깐 눈길을 보내어 보니 백옥이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임금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서 쫙 팔린 거예요. 됐나요? 자,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중 하나의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모든 일이 왕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 한 일임을 알게 된 거죠. 모든 일이 왕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 한 일임을 알게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다행히 너그럽게 감싸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성덕의 시종을 엿보아. 시종이라고 하는 게 처음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덕의 시작과 끝을 엿보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서리법. 자, 임금은 백옥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양을 거두고 펼치어 능히 경우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으니 진실로 견우직녀를 이어준 부채에 못할 것이 없소. 견우직녀를 이어준 두 부채에 여기 줄거고요. 한마디로 인연의 매개체란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오작교에 있는 문이 있는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부채라고 얘기를 했대요. 됐나요?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요. 임금은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무릇 초패왕 항우의 뛰어난 계략도 옥장에서, 옥장이라고 하는 게 옥으로 만든 장막이에요. 옥으로 만든 장막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식의 큰 절개도 소동파입니다. 동파육할 때 그 동파예요. 됐나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소식의 큰 절개도 늙어서는 호희에게, 호희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 하면 오랑캐 여자라는 뜻이에요. 오랑캐 여자. 오랑캐 여자에게 정을 의탁하였으니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고사 인용해서요.
남녀의 사랑은요. 남녀의 사랑은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 남녀의 사랑은 보편적인 일.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야? 복상을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5호라.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너도 죄를 물을 자격이 없다. 너도 죄를 물을 자격이 없다.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내 탓이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일. 실제로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찾아보면요. 레즈비언이 꽤 있었어요. 궁궐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시들하고 정을 통하는 궁녀들도 꽤 있었습니다. 됐나요? 거세한다고 해서요.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래요. 약간 남아있대요. 약간 요만큼. 일반인이 이만큼이면 요만큼 남아있대요. 됐나요? 근데 궁녀들은 갇혀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운영전이 나오고 나서는 그 소설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법이 바뀝니다. 30살까지 성은을 못 입으면 궁궐 밖으로 내보내줘요. 그러면서 뭘 준다? 퇴직금을 줍니다.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5천만 원 정도를 줘요. 근데 이거 적은 돈이에요. 왜? 궁녀 생활 몇 살 때부터 시작한다? 5살. 6분의 50천. 네, 5살 때부터 시작해요. 25년 근속했어. 25년 근속인데 5천만 원 퇴직금이라고? 이거는 코딱지예요. 됐어? 월급만 다 모아도 그만큼은 나오겠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3년 같으니 공은 그래서 하루가 3년 같다. 이것과 관련된 한자성어 있죠. 1일 3주. 1일 여삼추입니다. 1일 여삼추. 1일 여삼추. 한 글자 앞값이 1일이 여 같을 여자예요. 세 번의 가을과 같다. 즉 3년과 같다니. 자,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회절의 목적입니다. 회절시킨 목적이에요. 자, 이에 이 공은 감사함을 받들어 머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말했다.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요. 경험을 통해서 생각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자세로 돌아서게 되죠. 관용적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해군 때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광해군에서 인조죠. 그 다음에 효종이죠. 됐나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 판서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말년이 돼서 얘가 관직 자리 내려놓고 나온 거야. 나왔는데 왕이 이렇게 농락을 해버린 거죠. 할배 좋았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관용적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실제로 굉장히 꼬장꼬장한 성격이라고 해요. 실학자고. 자, 주제는요. 자, 도덕적.
절대주의에 대한 뭐다? 성찰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드러난 작품입니다. 특징은요? 뭐 이렇게 많이 써놨냐? 자, 편집자적 논평. 요거 나와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성과 현실감을 줍니다. 사실성, 현장감. 자, 세 번째로 공간 이동 후에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회절 소설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뭐 배비장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까지 있어요. 자, 고사 인용됐고요. 서리법도 사용됐죠. 여섯 번째로, 자, 운영전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변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덥다. 맞다 생각 못 하고 있었어. 아니야, 금방 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현대소설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있나요? 다음 주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4시 반. 4시 반. 네. 저는 2시까지. 2시에 올 수 있다고? 그땐 내가 수업 있어. 4시 반. 4시 반. 아니, 너 보고 있어. 일어나면 바로 그게 몇 시인데? 6시에서 10시 닥쳐. 네. 4시 반. 4시 반. 4시 반? 오케이, 콜. 헐. 잠깐만. 은지한테도 얘기해줘야 되잖아. 앞에는 없을 거 같아. 아니, 걔 또 콘서트 갔다 올 수 있잖아. 아 맞네. 어쩔 수 없다. 팔자련이 해야지. 어쩌겠어.